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회 개원 이후 상임별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가방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연임 인사청문회를 열었죠. 제가 위원장이 다시 임명된다면 국민 중심의 미디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와 종편을 구분 못하거든요, 사실. 공정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중립성도 없습니다. 상식 실종의 방송시대라고 얘기하죠. 언론 보도를 놓고도 진영이나 정부의 지지 여부에 따라 갈라진 여론에 대해 연임 방통위원장 후보를 압박하는 질문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들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책 요구도 나왔는데요. 오늘 청문회 진행한 여야 가방위 간사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전직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언론도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잘 써야 하는데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그 이슈의 항배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2부는 한 주간 라디오 시사의 눈을 크게 뜨게 해드리는 변상욱의 눈 시간이 대기하고 있죠.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여당 대통령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MBC 100분 토론회 클로징에서 SNS 채널을 통해 들린 논란의 멘트였습니다. 들어보면 전체 맥락상 논란이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정면 공격하며 해당 발언을 회의장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온갖문제연구소에서는 부동산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락됐습니다만 온갖 문제를 다루는 분들의 창의적 해법 물어보겠습니다. 또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의 가능성도 예상해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임 청문회죠. 청문회 쟁점을 여야 간사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연임 인사청문회인데 전반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연임되는 그 인사청문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신상 문제보다는 예. 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방송의 공정성, 뭐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른 대책 등등 주로 이제 정책 질의에 좀 집중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연임이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것은 뭐 그 전에 한번 검증을 했을 테니까 또 하기는 그렇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건의 또 정책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짚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당 인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최대하도록 해서 인사청문회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성 문제를 지적을 하시지만 그 실제로 그 공정성이라 하면 그 이제 정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그 매체의 특정한 논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공정성 이슈가 팩트를 제대로 담아서 보도를 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거를 먼저 보는 것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미래통합 야당에서는 주로 이제 그 지상파에 대한 공격을 또 거꾸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종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서로 좀 그 정파적 시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라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방송이나 뭐 어떤 매체가 특정한 뭐 지향이나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그게 얼마나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이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주장과 부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한상혁 위원장한테 기대한 게 많을 텐데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시작된 지 한 1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직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긴 좀 이른 좀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첫 번째 11개월 동안 일하는 과정에는 또 중간에 또 총선이라는 또 계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하는 데는 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아시는 것처럼 20대 국회에서 우리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아쉽게도 최악의 상임위원 중에 또 한 군데로 또 지목이 되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것들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던 부분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상혁 위원장이 여러 가지 또 실적도 또 성과도 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A 재승인 문제도 오늘 질문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조건부 재승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된 건데 그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구속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많은 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이동재 기자가 구속영장가 청구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채널A에 대한 그 조건부 승인을 걸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조건부 승인을 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사실이 좀 확정이 되어야 그 조건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그렇게 또 답변을 했고요. 해서 검찰의 수사 또 기소 과정들 또 법원에서 재판 과정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그 문제를 가지고 재승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KBS 수신료 인상 문제입니다. 이것도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KBS 수신료 문제가 한 40년간 2,500원으로 좀 동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로 KBS가 적자 상태를 1,000억 이상 적자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벌써 좀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특히 이제 공영 미디어라는 것이 그 방송 생태계를 위해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데 예. 이런 상태로 고사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격하게 좀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상파 중심에서 케이블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IPTV 같은 게 등장하고 최근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가 등장하는 예.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공영 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저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공영 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공영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좀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국민적 합의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이었습니까?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영 미디어 자체가 갖는 일종의 이제 자구적인 노력 또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 여러 번 오늘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기존에 있던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어쨌든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1인 미디어 또 새로운 플랫폼은 이런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짜뉴스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늘 그 방통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미디어 그 소비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를 시청을 할 때 TV를 통해서 시청하든 컴퓨터를 통해 시청을 하건 휴대폰을 통해서 시청하든 그러니까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 시청하든 사실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한편으로 그 콘텐츠를 전달하는 그 네트워크가 예를 들면 지상파로 전달이 되든 IPTV로 전달되든 아니면 이동통신으로 전달되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또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디바이스 단말기의 변화 또 네트워크의 변화에 따라서
큰 방송계의 변화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소비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도 좀 공감을 했고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방통위가 같이 논의해서 예. 어떤 질서를 가지고 미디어 생태계를 다시 구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국민적 합의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방송 관계자들이나 통신 관계자들도 당연히 참여해서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가짜뉴스 관련해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낼 경우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는데 이게 1차적으로 과방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 관련 법안이 예. 제출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좀 제출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벌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이제 좀 다른 정도의 이제 수위가 있었을 뿐인데요. 예.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주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좀 제출된 법안을 좀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을 해서 소위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소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갖는 그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폐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둘 사이에 적절한 그 균형을 좀 맞춰 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부정적 의견입니다. 예. 우선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임무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정한 환경 조성이거든.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미흡하다. 두 번째는 그 전문성 차원에서도 예. 뭐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은 있지만은 방송통신이 굉장히 4차 산업으로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전문 지식 차원에서 좀 미흡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공정성과 전문성 문제네요. 네네. 뭐 개인의 뭐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는 지난번 청문회 때 한번 이야기했었으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야당은 어느 부분을 그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까? 우선 그 KBS라든지 MBC 이런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 공정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종편에 지난번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예, 조건부 재승인하고 그랬었죠. 예, TV조선이라든지 채널A, 또 YTN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편파성 이런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나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편파성이라든지 또 전문성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방송위원장 자격이 없지 않느냐. 예. 스스로 결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 질문에 뭐 위원장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아마 대답했을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그 질문은 피하고 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가 네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청문 네네. 보고서 채택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그냥 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야당이 그 다른 뭐 대안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다른 대안은 없고요. 예. 우리가 지금 19명. 우리가 전체 19명, 의원이 19명인데, 예. 우리 야당은 7명입니다. 예. 7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정부 보고서 채택하는 데는 큰 숫자상으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당 단독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숫자적으로 할 때 뒤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제가 네네. 아까 여당 간사한테도 여쭤본 이야기입니다만 종편 문제 얘기가 나와서 네네. 채널 A가 조건부 재승인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A도 조건부 재승인, TV조선도
조건부 재승인. 예. 그 중에 이제 채널 A는 그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에 관련해서 조건부 재승인 받았는데 이 네네. 결과가 만일 나온다고 하면은 재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이 사실은 그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요. 예. 그 종편 재승인 그게 3월 26일 날 재승인 의결이 끝났습니다. 예. 3월 26일 날 끝났으면 그걸로서 모든 그 종결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내년에 이제 또 다음번 재승인 시기 때 그 검토를 해야 되는데 3월 26일 날 의결은 끝나고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TV는 이미 승인 의결이 나갔고 예. 그 5일 뒤 3월 31일 날 MBC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 아직 객관적으로 수사나 조사를 해서 명시하게 드러난 사항이 아닌데 네, 아직은 아니죠. 단순히 그럴 것이다 MBC 보도를 보고 그럴 것이다 그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 어떤 조건부 승인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 자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조건부 재승인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자체가 문제다. 예. 자, 그 하더라도 다음 기회 해도 되고 이미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한 거. 그리고 확실하게 사실이 팩트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예. 거기 경찰이나 검찰 수사로서 드러난 것도 아니고 예. 그 미정의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의적 판단이다 이렇게 예.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KBS 수신료 인상 문제. 특히 하나만 더 문제 제기를 하면요. 예. TV조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650점 넘으면 4년 그대로 재승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한 종목 가락 그것도 0.85점입니다. 예. 그걸 근거로 해서 3년으로 1년을 단축시킨 것은 이거는 기본 계획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편파성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환상일 위원장은 올려야 된다는 입장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단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KBS도 그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예. 좀 진짜 공정한 또 독립법인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수신료 인상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공정한 보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라든지 많은 국민들은 KBS 수신료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KBS 안테나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케이블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보기 때문에 KBS 자체를 또 보지 않는데도 그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인상을 반대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것이고. 네네. 근데 지금 KBS가 수신료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자가 60% 막 70%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적자가 계속 늘어날 텐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적자가 그냥 늘어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KBS의 가장 큰 적자는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외주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 그 단가를 확 줄이고 또 두 번째는 KBS 그 직원들의 그 보수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이런 어떤 걸 요구해야죠.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예, 조직도 방대하고 급료도 너무 세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지금 드라마 환경이 완전히 변했는데 옛날 같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드라마 제작하기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주간 브리핑 변상욱의 눈 코너 변상욱 앵커랑 함께 돌아옵니다.